요즘 유시민 작가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요.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. 이런 내용의 필패론 발언을 했죠. 자, 그 발언 때문에 친명계에서는 아주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그런데 유시민 작가 어제는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. 절대 권력은 100% 부패합니다.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.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.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.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.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선 비린내가 약간 이상한데 그럴 때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부터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. 자, 문해력 떨어지는 저의 해석입니다. 네. 절대 권력은 이재명 대통령인가? 전 그렇게 들었고요. 그다음에 어물전, 관리 안 하면 썩은 내가 진동한다. 지금 현 정부의 특정 계파를 지적한 이야기인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제 잘못 이해했으면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. 아니요, 맞게 이해하신 것 같고요. 유시민 작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. 그거는 비린내가 나고 썩은 내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. 아니 근데 같은 벽끼리 저렇게 독한 말을 써도 될까요? 김민석 예비 후보가 곧장 받아쳤어요. 동지의 언어라는 말을 딱 던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동지끼리 필패, 썩은 내 이거는 좀 너무 넘은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. 글쎄요, 또 그렇게 반박하면 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실 것 같은데 유 작가는 글쎄요. 근데 저는 그 유 작가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10년 동안은 코 막고 계셨습니까? 그러니까 그 비린내, 그 썩은 내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라면 다른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부 비판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입을 막고 하는 것들 그러면 썩은 내 난다, 비린내 난다 요 주장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?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똑같이 멸칭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 비판하지 않았었나요? 네. 그때는 왜 지식인 유시민은 가만히 있었죠? 왜 그때는 침묵하고 있었죠? 비판의 대상이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. 네. 그때는 본인이 말하는 대로 뭔가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 조언할 때마다 조언의 방향을 대로 흘러가니까 그때는 침묵하다가 그때는 코 막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본인이 말하는 대로 안 가니까 멸칭의 대상에 자기도 한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썩은 내 난다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? 그 말에 어떻게 힘이 실립니까? 네. 지금까지 침묵했던 저는 유시민 작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비겁한 지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. 지난 그 민주정부에서도 저는 기억합니다. 똑똑히 기억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을 때 유시민 작가가 언론에 뭐라고 했었냐면 저렇게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관심 갖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고 종편에 나가고 싶어서 저런 얘기하는 거다라고 평가절하했었거든요. 그때는 그렇게 아무 비린내 안 난다, 썩은 내 안 난다고 하셨던 분이 왜 이제 와서 저러고 계시죠? 그러니까 저는 비겁한 지식인 유시민 작가의 저 말에 저렇게 이렇게까지 귀 기울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강하게 반발을 해주셔서 제가 저희 국민의힘 쪽에 발언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왜냐하면 저 동지의 언어를 쓰셨던 세대시니까 김영우 의원이 같은 시대 정치인 아니십니까? 그 김인석 예비 후보의 얘기를 좀 같이 받아서 좀 해설을 해주시죠. 근데 유시민 작가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요. 정권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. 네. 그런 게 없으면은 오히려 사실 국민의힘도 그게 없어가지고 계엄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? 솔직히 말씀드리면. 네. 그런 차원에서 어느 권력이든 비판받을 의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유시민 작가의 이 언어는 애정이 있는 비판은 아닌 것처럼 들려요. 제가 봐도.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항상 늘 해왔던 게 아니라 지금은 밖에서 우리가 볼 때는 권력 투쟁이고 계파 싸움 아니야?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. 네.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려면은 일관돼야 됩니다. 그래서 사람의 발언은 항상 일관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신뢰가 안 가지만 말 하나 틀린 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근데 이제 김민석
후보 입장에서는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동지라는 것에 있어서 유시민 작가는 이제 동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2년 전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공천 파동, 비명 행사 파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때 이미 다 갈라졌다? 네, 그때 이미 그 더민주혁신의 아하. 원외에서 당대표를 지지하던 분들 31명이 대거 들어오고 그리고 네. 당대표의 변호인들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친문계 인사들은 이유도 알 수 없이 갑작스럽게 컷오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당시 당대표로서 보였던 모습이 과연 동지의 모습인가? 네. 그것부터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친명계 인물이죠. 김영진 의원은요.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. 이 필패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. 인디언 기우제식 얘기하지 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. 어느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의 근거가 나왔을까? 그건 저는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의 뇌피셜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벗어난 자신만의 뇌피셜을 가지고 국민과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인디언 기우제식이에요. 이재명 정부가 필패하길 바라는 인디언 기우제식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. 인디언 기우제 계속 비와라 이거를 말만 바꾸면 망해라 막 그러다 보면 진짜 언젠간 비를 올 테고 그러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게 인디언 기우제잖아요. 근데 망하라 그러다 보면 진짜 뭐 잘못되고 그러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뭐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. 심지어 그러면서 뉴 이재명 얘기를 또 하면서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. 그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다.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. 저는 좀 심한 뇌피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. 대통령이 그걸 기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이게 몇몇의 인사 이런 것들이 근거인데 제가 볼 때 그건 근거로서 너무 박약한 주장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인디언 뭐 기우제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패하길 바라는 듯한 오히려 어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듣는 나오고. 것이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는 진영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영을 오히려 갈라치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더 들고 저 부분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.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시정을 이끌어낸다든지 시정이 되겠습니까? 시정이 이런 아니라 부분이? 지금 당대표 선거에 특정 누구 후보 미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저희는 그러니까, 그렇게 알고 네, 있었는데.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. 그러니까 진영 대 진영으로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갈라치기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싸움을 유발하고 네. 어느 한쪽의 어떤 승리.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도 있어요. 진짜 승리하게 네. 된다면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진영 전체에 도움이 안 되고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네.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